네, 증시 워밍업으로 에너지 충전하는 시간입니다. IPK투자증권 강남센터 함정남 차장과 함께하는 목요일이네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첫 번째 투자 포인트부터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포인트 박스피 투자 전략은입니다. 전체적인 시황부터 좀 점검해 볼게요. 어제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하락세를 보였고 오늘은 또 내마녀의 날이네요. 이 상황에서 어떤 전략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내마녀의 날이라고 해서 특별한 변동성이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은 들지 않은데, 그래요? 어쨌든 지난번 제가 방송 때까지는 시장의 분위기가 참 좋다라고 해서 사실은 조금은 더 좀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림, 삼성전자도 매수하는 김에 지수 분위기가 조금은 좋아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일말의 기대감을 박살내버리는 어저께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었고, 외국인 기관은 아직은 지수를 돌파하는 것은 좀 이른감이 없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코스피가 이제 박스피로 다시 좀 만들어질 것이라는 것이 어저께를 통해서 좀 우리가 좀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게 됐고, 코스닥은 조금 더 불안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잠시 후에 코스닥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시장에 대한 내용은 호재와 악재는 다 이미 시장에 노출되어 있다. 제가 많은 유튜브 분들을 봤는데 테이퍼링이 악재가 아니다라는 의견을 어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도 미국이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저는 금리 인상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얘기는 한 테이퍼링이라는 것이 부담이잖아요. 지금 시장이 유동성 장세거든요. 나중에 금리를 올리게 되면 시적 장세로 간다는 뜻인데, 그러니 나중에 금리를 올리는 일이 있더라도 지수가 좋아진다라는 논리로 이야기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금리를 올리는 전후 서너 달은 장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테이퍼링 언급이 나오게 된다면 장이 조금 그 순간은 일시적으로 불편해질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근데 많은 참여자들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테이퍼링 때문에 주가가 빠지면 매수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지금 현금 보유를 일부 해놔야지 그때 빠졌을 때 매수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해두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지금 테이퍼링에 대한 이야기, 시장에서는 의견이 분분한 상황인데요. 지금은 현금 확보를 해둘 타이밍인 것 같기도 하다라고 정리해 주셨네요. 그럼 이제 반도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좀 조정이 짙게 깔렸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반도체 조금 좋다. 그래서 사실은 지난주부터 사기 시작하겠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실제로 샀습니다. 조금 가슴이 아픈데, 한 종목은 그나마 좀 남아있고 한 종목은 아주 실패를 했습니다. 남아있는 종목은 테크인이고요. 어쨌든 반도체에서 좀 쓰린 아픔을 자동차 쪽에서 조금 위로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반도체를 매도할 상황은 아니지만, 어쨌든 시장 전체적으로 코스닥 비중으로 완전히 현금 비중이 제가 최근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제부로 확정적으로 좀 20%는 현금 비중을 만들어 놨고요. 반도체 안에서는 제가 모든 종목이 다 올라갈 때 조금 불편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왜냐하면 이러면 지수가 올라야 되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살아있는 놈들과 그렇지 못하고 어떤 본인이 생각했을 때 지지선을 깨고 내려가는 종목이 있다면, 어차피 반도체 하나를 갖고 있을 거면 좀 나은 놈으로 갖고 있자라는 부분으로 조금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박스피 장세에서 투자 전략 함께 세워봤고요. 두 번째 투자 포인트로 넘어가 볼게요. 국내 증시 수급별 전략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포스트 코로나 주가 좀 강세를 보이기는 했는데,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 수급은 어땠을까요? 네, 일단은 다시 포스트 코로나 관련 주들이었습니다. 7월부터 단체 여행도 가능해진다라고 하고, 백신 접종률이 지금 생각보다 빠르게 치고 가고 있기 때문에 지수가 박스피라면 아직은 이쪽에서는 해볼 만하다. 마지막 불꽃이 남아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일단은 여행, 항공, 음식료 중에 어저께 좀 두드러진 모습을 보여줬고, 그리고 성장주 안에서는 자동차 종목들이 조금 살아있는 주가 움직임을 보여주었다. 자, 외국인이 매수한 종목에는 삼성전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많은 물량은 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기관의 매도세를 아래 저가에서 받아내는 정도의 수준이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고, 기아라는 종목을 매수하고 있었고요.
삼성전기 그리고 신세계, BGF, 대원강업이라는 놈을 매수하고 있었습니다. 이 대원강업은 좀 소형주인데요. 이게 지금 자동차 부품주거든요.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차트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서 차트만 좋다라고 매수하기가 어려운 시장인데 이것이 자동차랑 묶여 있다면 또는 포스트 코로나로 관련된 섹터라고 한다면 조금 관심 비중을 소형주 단이 조금 훨씬 더 강하게 좀 탄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기관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에서는 이제 포스코케미칼, SK바이오팜, 쌍용 CNE, 한국가스공사 최근에 뭐 한전기술 뭐 이런 종목들 한전산업이 보여줬던 것처럼 후발주자로서 나도 쫓아갈 거야라는 좀 의지가 보이는 그런 좀 주가 흐름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자동차 중소형주 안에서 S&T 모티브라는 종목을 기관이 매수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둘이 함께 사고 있는 종목은 카카오가 좀 눈에 들어왔고요. 네. SK이노베이션이 좀 계속적으로 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뭐 굳이 계속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지만 어차피 3사 배터리 업체 중에서는 이왕 갖고 있을 거라면 SK이노베이션이 낫다라는 것이 외국인 기관들이 좀 공통적인 생각이지 않나는 생각이 들고요. NC소프트, 만도, 한진칼, 하이트진로, LIG 넥스원들이 좀 눈에 띄었는데 어제 되게 만도 수급도 좋았거든요. 네. 그런데 장 끝나고 물적 분할 이슈가 있었습니다. 시간에서 좀 두드러 맞는 모습이 나왔는데 예. 오늘 이 주가가 사실 LG와 물적 분할 이슈가 나왔을 때 한 일주일 정도 주가가 아픔을 주다가 이후엔 다시 올라갔었거든요. 만도가 그 그림을 그려낼 수 있을지 좀 오늘 시장의 좀 대형주 안에서는 만도가 가장 큰 좀 관심 포인트로 보게 될 종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만도도 또 오늘 눈여겨보셔야겠고요. 코스피 시장 수급 점검해봤습니다. 이번엔 코스닥 시장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바이오, IT까지 어제는 줄줄이 다 밀려났는데 수급 상황 어땠을까요? 대형주에서는 기아랑 현대건설만 제가 조금 비중을 담고 있고 다 코스닥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건 제 성향입니다. 지지선이 보이기 시작하면 저는 일단은 현금 보유를 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지지선을 깨면은 매도하겠다라고 하는데 그럼 그때는 이미 늦잖아요. 제 개인적으로 바라보는 코스닥 지지선이 960에서 965거든요. 이렇게 보는 이유는 코스닥 저점선을 쭉 연결하면 다음번에 만날 자리가 이제 960이거든요. 그러면 장이 좋고 상방으로 열릴 때는 사실 지지선을 잘 보지 않습니다. 뚫고 가나? 치고 가나? 여기에만 관심을 보이는데 어제 음봉에 아이고 지지선이 어디지? 하고 찾아보니 960이 보이더라고요. 지금 그것을 깨고 내려갈 거다라는 것을 전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지선이 보이기 시작하면 일단은 현금 비중을 해둬야 나중에 지지선이 깨고 내려갈 때 주식을 더 팔지 아니면 그 이후에 주식을 어느 시점에서 더 사야 될지라는 것을 저는 시장을 대응하기 때문에 일단은 어떻게 부랴부랴 조금 코스닥 내에서 종목들은 조금 현금을 조금 챙겨놨고요. 사실 지금 종목을 하나하나씩 살펴보면 다 애증의 종목들이기 때문에 뭘 팔아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 많으시거든요. 맞아요. 주식만 다 갖고 계신 분이라고 한다면. 그런 분들에게는 제가 어떻게 대응하냐면 모든 종목을 똑같이 한 대씩 때립니다. 그래서 다 20%씩 매도를 해두면 그러면은 어쨌든 저는 현금을 20%를 갖고 가기 때문에 모든 놈을 골고루 좀 이렇게 조금 일부 현금 보증을 해둔다. 자, 그 와중에서도 매수하는 종목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외국인은 휴젤, 포스코 ICT가 있었고요. 아난티, 데아티아이, 경협주죠.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VT GMP라는 종목이 있었고요. 화장품 관련주죠. 기관이 사는 종목에서는 ITM 반도체 그리고 엔터 3사 중에서는 SCM이 눈에 띄었고요. 그다음에 그 반도체 중에서는 테크윈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뭐가 돼도 된다. 그다음에 JC스케미칼이라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함께 사는 종목 코스피에서는 NC소프트가 쌍끌이었는데 코스닥에서는 카카오게임즈, 펄어비스 외국인 기관이 동시 순매수가 들어왔었습니다. 사실 최근에 좀 주가가 이 게임주들이 다 좀 바닥을 찍고 있었는데 뭐 신규 게임에 대한 기대감 뭐 이런 것들이 좀 카카오 게임즈에도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스템 임플란트 지금 뭐 치과 관련된 라는가 플러스 알파르 의료 장비주들이 좀 좋거든요. 거기에 덕산, 네오록스, SJ 그룹까지 조금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는 종목들 그리고 게임주 그리고 기타 좀 어떤 테마에 맥락 없는 자기네들만의 종목 피킹이 이런 상황이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의 수급 상황도 함께 만나봤고요. 이어서 세 번째 투자 포인트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박스피 장세의 모멘텀을 갖고 있는 섹터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보니까 뭐 항공주 잘 갔고요, 항공 부품주 잘 갔고 네. 우주 항공 쪽도 괜찮았네요. AP 위성, 뭐 캔커 에어로스페이스 2에서 3%대 오름세 보였는데 이 섹터부터 좀 점검해 볼까요? 우주항공 산업이 엄청나게 성장할 미래 가치의 산업이라는 것은 뭐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것 네. 같습니다. 5G에서 6G로 넘어갈 때 민간 업체들도 개인 위성을 각자 기업별로 위성을 쌓아 올리게 될 때 이 발사체를 하게 되는 우주항공 산업은 당연히 이제 앞으로 엄청난 성장성을 가져갈 수밖에 없고 이제 미국에 이걸 하는 회사가 버진 갤럭시 홀딩스라고 있는데 최근 주가가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조금 반영이 안 돼서 저는 좀 이상하다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조금 움직이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어저께는 지난밤에는 버진 갤럭시 홀딩스가 좀 조정을 주었었는데 한 6%대로. 네. 그런데 그 전에 워낙 상승이 좋았었기 때문에 뭐 요것 때문에 오늘 조정을 주고 주가가 빠진다면 좀 담아볼 수 있다. 이게 플러스 알파로 우리나라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들은 다 이제 방산업체들과 함께 엮여 있잖아요. 방산 이런 섹터로. 그런데 우리가 이제 미사일 주권 회복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좀 감안해 본다면 우주항공 테마는 지금 충분히 담아볼 수 있을 것이다. 거기에 이제 뭐 방산 쪽으로 좀 무게를 둔다라고 한다면 지금 LIG 넥슨은 어저께 첫 번째 쌍끌이가 들었고 기술적으로도 너무 좋은 자리에 차트로서도 지금 차트가 나갈 수 있으면 좀 좋겠는데 차트로도 너무나 좋은 자리에 있어 보이고요. 캔코 에어로스페이스를 그냥 자리가 좋아서 좀 매수했었다가 단타를 짧게 아주 맛있게 먹고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못 산 게 좀 아쉽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오늘 매수 기회가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보고 어저께 이제 소형 부품 주단에서는 아스트란 종목이 있었는데 이제 한국항공우주나 캔코 에어로스페이스가 움직일 때 못 가다가 어저께는 아스트란 종목이 자기의 좀 뭐 모습을 좀 두각을 나타내더라고요. 그래서 이쪽 섹터는 조금 뭐 단기뿐만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좀 본다 하더라도 좀 뭐 트레이딩 플러스 알파 중장기 홀딩 전략도 가능한 섹터가 우주항공 섹터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간밤에 이제 버진 갤럭틱 홀딩스가 미국에서 6.22%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35달러 선에서 종가를 만들어 놓은 상황인데 오늘도 뭐 이 여파로 우리 국내에서 관련 종목들이 조정을 받는다면 좀 담아봐도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두 번째 섹터는 남북경협주 아까 이야기해 주셨는데. 제가 과거에 북한 아저씨라는 별명이 있었거든요. 이쪽 테마를 잘 압니다. 좀 많이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중소형 건설주로 수익을 좀 많이 좀 올해 좀 짭짤하게 보고 있었는데 이제 우리 사석에서 이런 얘기가 진짜 이제는 모든 섹터 다 올라갔었다. 안 올라간 거 경협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현 정부가 이제 실리로 추구를 이제 실리 정책으로 좀 바꾸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전이 큰 시세를 폭발해내고 있는데 이제 이쪽 안에서 조금 실마리라면 남북 경협 안에서 실마리를 찾아간다면 이제 내년 대선을 앞두고 조금 준비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조금 유리한 포지션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어쨌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추진 중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코로나 이후에 관광을 재개할 수 있다라는 뭐 발언도 있었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관광이 좀 활성화되고 있는 시장에서 아난티는 좀 개별적인 호재도 포함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거기에 박지원 국가정보원장도 한미 정상회담 전후에서 좀 북한과 의미 있는 대화가 좀 소통이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언급이 되고 있어서 이쪽 테마는 뭐 옳은 것이 없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올라와 있어요. 아난티라든가 대화티. 근데 앞으로 나올 뉴스들이 현실화된다면 그거 대비해서 많이 올랐다라는 느낌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러면 이제 개별적으로 보자는 거죠. 아난티는 개별적인 관광의 호재라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이제 북한을 어쨌든 먹고 살게 해줘야 되려면 경농 조비가 대표적인 비료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올해 비가 많이 올 거래요. 그러면은 지금 사과에 지금 무슨 병이 있어서 사과가 지금 작물이 피해가 심각하다라고 하는데 이 장마 때문이라고 한다면 어쨌든 뭐 비료주들은 이 안에서 좀 또 별개의 좀 테마의 이슈 정도 갈 수 있기 때문에 남북경협주 플러스 알파의 의미를 갖고 있는 종목을 찾아가신다고 한다면 아난티라든가 경농조비, 아세아텍 이런 농업 관련주들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지금 미국과 중국이 실질적인 싸움을 하고 있어요. 대만의 비행기 이거 착륙했었을 때 굉장히 이거
좀 자극적인 이슈였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여기에 이제 티플렉스가 탄력을 받고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제 티플렉스는 히터류 관련주들입니다. 그러면 어저께 요것과 함께 해인이라는 종목도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요 종목들까지도 좀 함께 묶어서 좀 볼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네요. 네. 네, 남북 경협 이슈 또 눈여겨보고 계신 분들 많은데 그 안에서 어떤 종목들 좋은지도 또 피킹을 좀 해드렸습니다. 의료 장비도 좀 마지막으로 볼까요? 네, 수급도 들어오고 최근에 네. 주가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마스크 벗으니 피부도 하고 임플란트도 치료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제이시스 메디칼, 휴젤, 오스텔 임플란트, 레이, 클래시스라는 종목이 수급도 좋고 차트도 레이는 탄력을 좀 세게 받았고 네. 클래시스는 어저께 좀 출발의 의미를 갖고 있을 만한 뭐 그런 캔들이 뜨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플러스 알파로 아직은 탄력을 받고 있지 않고 시장에서는 자극적이지는 않은데 이 원격 진료 관련주도 코로나 때문에 요 섹터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는 시장에서 다 알아버렸을 텐데 네. 시장에서는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지는 않았어요. 최근에 의미 있는 거래가 터지지는 않았는데 캔들로만 보면 좀 수상한 모습은 보이긴 합니다. 삼성에서 인도네시아에 이쪽 원격 진료 관련된 플랫폼 투자를 한다라는 이슈가 사실 나오긴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쪽 의료 미용 장비주들, 미용 기기 관련주들 플러스 알파로 이제 원격 진료주들은 좀 관심에 넣어놓고 움직이나 안 움직이나 좀 이렇게 한번 째려보자라는 정도로 의미를 부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의료 장비 그리고 원격 진료는 요즘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언급되고 있는 섹터이기도 하죠. 이 안에서의 종목들도 또 살펴봤습니다. 오늘 목요일 순서 여기서 마쳐야 할 것 같네요. IBK 투자증권 황정란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